자, 다 들어오셨습니까? 네. 아이고, 한국 경산 IBC는 계속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음. 자, 다들 오신 건가요? 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흐마드 왔나요? 아흐마드 나갔나? 음, 있나요? 자, 뒤에 계시는 분들은, 네, 좀 앉아주세요. 김유진 씨도 앉아주시고, 네, 녹화형도 있나요? 크홍도 나갔나 보다. 코코님도 계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자, 오늘 제 18강 법과 규범에 관한 토론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이 벌써 우리 수업을 18강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메타버스 사용법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 미니 게임을 통해서 메타버스를 좀 더 활용해 보려고 하고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상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호 TA 우리 좀비 게임을 내려주시고요. 자, 최고의 마지막까지 살아계신 생존자에게는 선생님이 바나나 우유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TA 선생님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TA 선생님들도 좀비에게 잡히지 마시고 이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도망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리나 씨가 벌써 숨어 있으면 어떡해. 자, 리아 씨 벌써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TA 선생님들 포함, 우리 학생들 포함 모든 분들이 해서 마지막 생존자에게는 제가 바나나 우유를 바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 자,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여러분. 박한 선생님 왜 도망 안 가시나요? 아르아트반 씨. 네. 그냥 죽으셨는데요. 자, 오. 빨리 도망가, 빨리. 자, 도망가세요, 도망. 자, 바나나 우유가 걸려져 있습니다. 바나나 우유 먹어야지. 네. 오, 유진 씨 잘 도망갑니다. 네. 와. 니리다 씨는 좀비네요. 제가 잘 좀비들이 왜 여기만 다 모여 있어? 저기 쑥 나가나? 야, 말이나 진짜 잘 숨어 있네요. 야. 오. 네네네네. 이제 생존자 한 두 명? 네. 우리 김재호 TA도 네. 세 명이네요, 세 명. 와. 네네네. 야, 이간수님한테 거의 세 명씩 붙는데, 좀비가? 아드 반시. 내가 봤을 때 아드 반시는 도망 안 가고 그냥 제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최고, 어, 생존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아우, 네, 네. 아무튼, 네, 제가 바나나 우유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자, 지역사회 아카데미 가셔서 방명록 작성하시고 강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이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18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18강은 자, 17강에 이어서 한국 생활 이것만 알아도 A 플러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법과 교범에 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자주 겪는 사고 관련 어휘에 대한 확인 학습, 사건 관련 어휘에 대한 확인 학습, 그리고 한국어 문법 활동, 과제 해결 활동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한국에는 여러 가지 범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벌을 우리는 경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범죄 말고도 형법, 관세법, 마약법 등 뭐다? 아주 중한 중한 범죄에 대해서 한 번이 아니라 자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을 내려서 그 범죄에 대해서 더 큰 형벌을 주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 간 경우 더 무거운 죄를 지은 것으로 인정되고 더 큰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가벼운 경범죄도 있고 또는 중범죄도 있지만 그 죄에 따라서 또는 그 범죄에 따라서 이렇게 형벌을 내리는 것이 달리 집행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형벌의 종류는 이렇게 많은데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5단계 그러니까 KIP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 사회의 이해에 가시면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러닝 자료를 통해서 미리 공부를 하시면 5단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요즘 마약 알고 계시나요? 아주 나쁜 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있거나 운반만 해도 한국에서는 징역, 그러니까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마약과 관련된 어떤 범죄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외국인의 경우 마약 관련 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는 해외로 추방되고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입국이 금지될 수가 있습니다. 영구라는 것은 영원히라는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여러분 나라로 바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는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도 마약을 사고 팔거나 또는 가지고 있기만 해도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경찰서나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범죄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는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를 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자, 그런데 경찰에서 수사를 시작할 때 피의자,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면 바로 검찰이라는 곳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검찰에 넘겨지면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법을 위반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간다고?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때 부르는 말을 피의자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오면 그 사람을 한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한국에서는 법을 위반했을 때 부르는 말이라든지 그리고 형식이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내가 한국의 법을 위반했어요. 그때 부터 내가 정말 한국의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에는 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사가 이 사람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있다를 유죄라는 말로 이야기를 하고요. 죄가 없다라는 말을 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양형, 그러니까 징역을 사는 것도 수준을 결정하는 사람을 우리는 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 재판제도가 생겨서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해서 그 사람이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유죄예요, 무죄요를 결정하는 판결의 의견을 제시하는 우리 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 이런 것들 모두 다 선생님이 이 러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5단계 한국사회 이해라는 수업에 가시면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자, 어떤 법을 위반하고 자, 재판에 넘겨졌을 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우리는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돈을 내야 합니다. 근데 나 돈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때 국가에서 그 비용을 도와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국선 변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죄가 없어요. 나 잘못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또는 나 이렇게 해서 잘못을 했어요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는 변호사 또는 변호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변호사 또는 변호인은 돈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에게 나라에서 비용을 대주는 국선 변호인 선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러분들도 국선 변호인 선정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친구들 중에 법에 위반해서 또는 한국법을 잘 몰라서 경찰서나 검찰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한국의 국선 변호인 선정 제도가 있다라는 것들 좀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우리는 한국의 법과 규범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법과 규범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위반을 하는 경우가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고와 관련된 단어들을 보시면 가스사고, 감전사고, 화재사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스사고는 어떤 사고를 말할까요? 네, 여러분이 음식 해 먹거나 여러분의 방을 따뜻하게 하는 도시가스 이런 사고를 말하는 거고요. 감전사고는 전기 관련 사고입니다. 전기, 우리 아시죠? 불. 자, 그리고 화재사고는 불이 났어요. 불과 관련된 사고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통사고입니다. 자, 교통사고는 죄송합니다. 자동차와 사람이 부딪힐 수도 있고 또는 자동차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것을 우리는 접촉사고라고 이야기하고 대인사고,
대물사고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요. 대인입니까? 대물입니까? 그래서 대인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대물은 물건, 그러니까 우리 물건이나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통사고 중에서는 음주운전, 그리고 술을 마시고 낸 사고도 우리는 교통사고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자, 순서입니다. 자, 먼저 신고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험으로 처리하고 내가 보험금을 받거나 내가 보험금을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사고가 난 사람, 사고를 낸 사람은 합의를 합니다. 네, 우리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합의를 하면서 돈을 주고받는 것을 합의금을 주다, 합의금을 받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고와 관련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죽은 사람, 다친 사람, 사고를 낸 사람, 사고를 당한 사람, 범인일 가능이 높은 사람들, 사건을 말할 때도 있겠죠. 그때 쓰는 표현이 가해자, 피해자, 부상자, 사망자, 용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죽은 사람은 우리 사망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친 사람은 부상자, 그리고 사고를 낸 사람은 가해자, 사고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 그리고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용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이크는 되지 않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죽은 사람은 사망자, 다친 사람은 부상자, 사고를 낸 사람은 가해자, 사고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 범인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용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사건 관련된 어휘입니다. 그래서 살인사건, 강도사건, 절도사건, 폭행사건, 납치사건, 사기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사건 관련 어휘들 한번 볼까요? 피해자입니다. 피의자 아니, 아까 전에 피의자는 사고 어떤 것을 법을 위반한 사람을 말하고 피해자는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납치 당하다, 사기 당하다, 폭행 당하다, 도둑 맞다, 도난 당하다, 소매치기를 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경찰 아저씨가 범인을 잡아요. 이 말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체포하다라는 말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건 관련 어휘 우리 한번 연결하면서 어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재미로 자전거 훔쳐는 어떤 사건일까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절도 사건이겠죠. 층간소음 항의한 아래층 사람에게 폭력 휘두르는 것은 어떤 사건? 네, 폭행사건. 폭행 사건. 감사합니다. 자, 장난감 총 들고 은행에 침입하는 것은 강도 사건. 사건. 아, 네. 그다음 자, 큰돈 벌게 해주는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사건은 어떤 사건? 사기 사건. 사기 사건. 자, 그리고 60대 측에 건물에 불 지르는 건 어떤 사건? 방화 사건. 맞습니다. 방화. 우리 불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40대 남성 노인차로 친 후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어떤 사건? 뺑소니 사건.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 박현주 교수님이 이 방에도 오디오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사건,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청소년 재미로 자전거 훔치는 것은 어떤 사건? 절도 사건. 층간소음 항의한 아래층 사람에게 폭력 휘두르는 건 어떤 사건? 폭행 사건. 장난감 총 들고 은행에 침입하는 건 어떤 사건? 강도 사건. 큰돈 벌게 해주고 빌린 후 갚지 않는 사건은 사기 사건. 60대 취객 건물에 불 지르는 것은 방화 사건. 40대 남성 노인차로 친 후 그냥 도망치는 것은 뺑소니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두 다 여러분 우리 사건과 사고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의 법과 우리 규범에 대한
법 또는 위반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자, TA 선생님, 자, 우리 학생들 OX 퀴즈 레이스로 이동시켜주고 우리 멀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 생활을 살면서 네, 한국의 법과 규범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재우 티원님, 우리 자 문제, 자 어휘 학습할 수 있도록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퀴즈 레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네, 저는 안 갈 겁니다. 저는 안 갈 겁니다. 네. 아이고 헤라 씨, 네 가십시오. 헤라 문제를 보고 지금 문제가 어려울 겁니다. 채팅방에 문제를 아니 채팅방에 올리면 답이 공개가 됩니다. 그럼 한번 우리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자, 벌써 갔다, 박가연 선생님이네.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한국어 읽기를 잘하신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제가 쭉 문제를 올렸죠? 자, 다 오셨네. 와, 이렇게 빨리? 2번, 의미. 자, 1번, 한국에는 특정한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있다. 자, 우리, 네, 2번,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처벌을 말한다. 야, 그다음 외국인이 한국에서 땡땡을 하면 해외로 추방되고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근데 이걸 다 맞췄다고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야 대단한데요. 우리 내국인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 많은데 경찰에서 피의자는 피고인이 된다. 와 이런 것들 다 맞추셨단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네. 이반 씨는 뭐 너무 잘 맞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들 들어오셨나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죠? 타이머가 남아있어서 아마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리나 씨 얼굴 한번 봐줄까요, 여러분? 머리 색깔과 얼굴 색깔이 달라요. 우리 디나 웃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나 씨 얼굴이 지금, 색깔이 다르네요. 힘들었나 봅니다. 우미 씨, 야, 우미 씨는 1등을 한 건, 여러분, 우미는 몇 점을 맞아서 1등을 한 거예요?
90점 하나 틀렸어요. 하나. 와, 너무 잘했다. 이거 진짜 한국인도 어려운 건데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18강 법과 규범에 관한 토론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교시는 라이브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색 지금 방이 있는데 방을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은데 이거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이빈 계속 자, 우리 2교시 제18강 법과 규범에 관한 토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 배운 한국어 문법 활용은 는 바람에 능김에라는 문법입니다. 자, 이 문법도 마찬가지 한국어 구어 표현, 그러니까 말하기 표현에서 쓰는 문법이고요. 자주 씁니다. 그리고 한국어 4급에 해당하는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는 바람입니다. 는 바람에는 우리 동사의 사용을 하고요. 뭐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우리 는 바람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다? 안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는 바람에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먹다 먹는 바람에 사다 사는 바람에, 그러니까 먹을 때는 몰랐어. 그런데 먹고 나서 어떻다? 안 좋은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사다 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고 난 후에 결과가 안 좋을 때 우리 는 바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안 좋은 결과를 이야기할 때 는 바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그림 보이시나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차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잠겼어요. 자, 그런데 우리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물에 잠긴다고 생각했을까? 못했을까?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 세워놨겠지. 자,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물에 잠기다를 우리 예상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차가 물에 잠겼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차가 물에 잠기다는 원인과 결과만 이야기한다면 는 바람에는 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는 바람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시계가 고장 나서 오늘 늦게 일어났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시계를 고장 나게 했어요? 아닙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한다? 시계가
고장나는 바람에 오늘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마 지각을 했거나 또는 급히 뛰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여행을 못 갔습니다. 자, 여행을 갈 거라고 준비를 다 했어.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비가 오는 원인으로 여행을 못 가는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했다, 생각 못했다. 못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한다?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여행을 못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는 바람에는 어떨 때 사용한다?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 결과를 이야기할 때 는 바람에 라고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사에 사용합니다. 동사. 그래서 는 바람에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메이 씨는 교통사고가 나다.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여러분 교통사고 생각합니까? 아니겠죠. 근데 병원에 입원하다. 나쁜 결과, 부정적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이크 켤 수 있죠? 우리 그러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메이 씨는 시작. 메이 씨는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는 바람에 맞습니다.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맞습니다. 나는 바람에 라는 말로 쓰겠죠. 두 번째입니다. 휴대전화가 갑자기 고장나다. 연락을 못하다. 연락을 못하다도 부정적인 거겠죠. 자, 그럼 어떻게 이야기한다? 휴대전화가 갑자기 나는 바람에 연락이 못했어요. 바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버스를 놓치다 학교에 지각했어요.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시작.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학교를 늦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놓치는 바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까 전에 17강에서 탓에 배웠습니다. 탓과 똑같나요? 네, 맞습니다. 는 탓에 은 탓에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는 바람에는 탓해와 조금 다른 제약이 있습니다. 는 바람에는 첫 번째 동사만 사용합니다. 날씨가 추운 바람에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리다 나쁜 결과. 그런데 춥다 형용사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동사로 그렇구나. 바꿔서 날씨가 추워진 바람에 감기에 걸렸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는 바람에는 항상 과거만 사용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홍수가 날 것 같다. 여러분 홍수는 물이 많아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날 것 같다. 홍수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서 는 바람에는 어떤 일에 대한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홍수가 났어요 라는 말로 항상 과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바람에 홍수가 날 것 같아요는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홍수가 났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명령 청류도 안 됩니다. 카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은행에 가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한다? 카드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은행에 갈까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죄송합니다. 모두 다 우리 과거의 의미로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어떤 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을 받는 바람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우리
기분이 좋아졌어요. 긍정적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는 바람에가 아니라 뭐라고 쓴다? 받아서라는 말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는 바람에는 뒤에 부정적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는 바람에 가끔 긍정적인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주멍 씨,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형이 갑자기 부산으로 가는 바람에 방을 혼자 쓰게 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개인적인 일이거나 아니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에도 자, 가끔 이렇게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부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으로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하기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는 바람에를 사용해서 우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크 모두 다 켜셨나요? 자, 왜 숙제를 안 했어요? 자, 디나 씨, 헤라 씨, 마리나 씨. 자, 왜 숙제를 안 했어요? 느낌에 어제 부는 바람에 깜짝이야 친구들이 배가 아픈 바람에 네, 숙제 부탁이는 이야기하면 바람에 옳지. 숙제 잘하셨습니다. 못했어요. 자, 책을 안 들고 온 바람에 못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아마 디나의 부인 이야기할 것 같아. 왜 선생님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아, 오늘 빌렸어요. 미안해요. 빌렸어요. 돈이 없어서 왜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돈이 없는 바람에 돈이 아니 없는 바람에? 아니 친구가 돈이 아픈 많아. 응. 뒤에 아픈 걸 못했어요. 우리 해봐야 되는데. 네. 자, 하고 싶은 물건이 있는 바람에 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같은 분이지만 하지만 갑자기 이건 큰 돈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장. 왜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피곤하는 바람에 네? 왜 시험 공부를 못했어요? 피곤하는 바람에 기분이 안 좋아서 복잡하기 바람에 좋은 바람에 설명서 안 돼요. 공부를 못했어요. 네. 자, 스마트폰을 너무 사용을 자세 못했습니다. 자, 이것만 한번 해봅시다. 남자친구와 왜 여자친구와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나요? 싸우는 바람에 싸우는 바람에 너무 잘했어요. 생일 파티에서 선물 니랑 받은 바람에 헤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음식 취향이 안 맞아서 헤어졌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는 바람에는 예상하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능김에는 원래 하려고 했던 행동에 그 행동에 하나를 더해서 하는 행동을 우리는 능김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림 볼게요. 자, 푸시가 빵을 사러 갑니다. 자, 그런데 누구 빵? 내 빵을 사러 가는데 누구 빵까지? 엄마 빵도 삽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푸가 자기 빵만 삽니다. 하지만 내가 내 빵을 살 때 누구 빵까지? 엄마 빵도 삽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쓴다? 능김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빵을 사러 가는 김에 어떻게? 엄마 빵도 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능김에는
원래 하려고 했던 행동에 더불어서 다른 행동을 할 때,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을 기회로 다른 일을 할 때 능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하는데 또 다른 하나를 함께 할 때 능김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요거 그림 보시면 됩니다.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는데 뭐다? 친구 생일 선물도 함께 삽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는 김에 친구 생일 선물도 삽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목적에 다른 한 가지 목적을 더할 때 우리는 능김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제주도에 출장을 가다 하나의 목적에 또 바다를 구경하다라는 또 다른 목적을 플러스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바꿀까요?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제주도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제주도에 출장을 가는 김에 바다를 아, 구경해요. 김에 그래서 하나의 목적에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청소하다 이불 빨래도 할까요? 청소하는 목적에 빨래가 플러스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시작. 청소하는 김에 이불 빨래도 한가요? 맞아요.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도서관에 가다 제 책도 반납해주다. 너 도서관에 갈 때 나의 일도 나의 목적도 함께합니다. 어떻게 시작? 도서관에 가는 김에 책도 좀 반납해 주세요. 맞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시내에 나가다 친구를 만났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작. 시내에 나가는 김에 친구를 만났어요.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능김에는 하나의 목적에 다른 일을 함께 할 때 우리는 능김에라고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온 친구들은 똑똑하니까 이거 능김에하고 같아요, 달라요? 능김에하고 능기라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하는 시간 달라요. 이거 보이시나요? 능김에는 동사, 그러니까 뭐 먹다도 괜찮아요, 자다도 괜찮아요. 그런데 능길에는 이동 동사, 가다, 나가다, 다니다라는 이동 동사에만 되고요. 자, 그래서 나가는 김에 과일을 좀 사와라라는 말은 괜찮은데, 자, 다림질을 하는 김에 제 것도 좀 해주세요. 는 김에 모두 다 괜찮아요. 하지만 는 길에는 무슨 동사? 이동 동사. 다림질을 하는 길에 제 것도 좀 해주세요는 be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동이라는 말은 뭐다? 우리 가다, 다니다, 들어오다, 나가다 라는 말에서는 능길에 라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김에와 능길에는 하나의 목적에 또 다른 목적을 하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능길에는 어떤 동사만 쓴다? 이동 동사. 가다, 나가다, 다니다, 들어오다 라는 이동 동사만 사용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 여러분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 혹시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의 의식주 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떡 아시고 그다음 제사 아시죠? 그래서 한국에는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떡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의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떡이 있으니까 우리 제사 다음 달에 있어요. 다음 주에 있어요. 그러면
떡볶이까지 가지 말고 떡 있으니까 떡 본 김에 우리 제사까지 지내자. 그래서 하나의 일에 또 다른 일을 할 때 우리 한국에서 술담입니다. 본 김에 제사 지내다입니다. 선생님이 디나 씨를 경산시장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디나 씨를 만난 김에 디나 씨에게 선생님이 밥을 사줍니다. 그때 우리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제18가 다음에 그리고 김에라는 말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OX 퀴즈 왕도 가셔서 우리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T 선생님들 OX 퀴즈 왕으로 보시주세요. 네. 우리 진짜 선생님 이제 좀 이따가 채팅방을 쭉 보면서 누가 1등 했는지 한번 볼 겁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네, 바나나 우유,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로 여러분 중에 1등 하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OX 퀴즈방은 제18가 법과 규범에 관한 토론, 문법 학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예우 TA님, 우리 문제 주세요. 자, OX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화장을 못 지우고 자버렸다. OX. X. 자,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와, 다 맞추셨습니다. 와. 야, 잘하셨는데요? 야, 는 바람에는 동사였습니다. 자, 샤워하는 김에 욕실 청소도 같이 했다. 같이 했어요. OX. 아유, 김재호 TA가 자꾸만 X로 가라는데요? 여러분, 샤워하는 김에 욕실 청소도 같이 했어요. X로 갈까? 김재호 TA. 아닌데? 김재호 TA. 자, 이번 세 번입니다. 선생님 움직여야 되겠다. 그럼 다 선생님 따라오지 않을까? 네. 자, 날씨가 너무 추운 바람에 여행을 취소했어요. 날씨가 너무 추운 바람에. 자, OOXX. 추운 바람에. 여러분, 는바람에 언제 쓰나요? 는바람에. 그렇지, 는바람에. 자, 이번에 번째입니다. 우리 디나. 비가 오는 김에 좀 더 머물다 가세요. 비가 오는 김에 좀 더 머물다 가세요. 김에는 뭐다? 어떤 하나의 목적에 또 다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OXX. 아니지. 김에는 목적이지. 자, 우리 마리나. 이효주 선생님은 예쁜 김에 아주 똑똑해요. 이거 무조건 오다. 여러분 빨리 오세요. 자, 여러분 빨리 오세요. 이윤주 선생님은 아주 예쁜 김에 아주 똑똑해요. 자, 빨리 오세요. 야, 마리나 안 오네요. 야, 네? 혜라 씨, 네, 이윤주 선생님은 예쁜 김에 아주 똑똑해요. 한 가지 그렇지. 자, 이제 헤라, 마리나, 우미 씨 남았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집에서 쉴 거예요. 자, OOXX. 자, 는 바람에는 우리 예상하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어떤 이야기가 돼야 될까요? OOXX. 그대로 그냥 나와버렸네요. 네.
자,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학교에 늦었다. O,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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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네. 네. 우미는 아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8강 한국어 문법 활동을 했고요. 자, 우리 말하기만 잠깐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디로 가야 되죠? 갑자기, 네. 그 강의실로 가면 되나요? 아닌가요? 네. 자, 라이브 강의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강의실로 모두 다 이동해 주십시오. 자, 다 오셨습니까? 자, 편안하게 여기 그룹 클래스룸으로 들어오세요. 마리아씨, 거기 아니고. 자, 우리 지금 둥근 탁자 있는 쪽으로.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예. 마리나가 지금 맞나요? 마리나가 지금 많은 친구들이 있는가 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아이고. 자, 에릭과 메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기 보이시나요? 자, 우리 지금 화면 공유했습니다. 에릭과 메이입니다. 우리 한국의 법과 규범 중에 사고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이 에릭, 여러분 메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3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미안해요. 오다가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합의를 하느라고 늦었어요. 메이 씨 몸은 괜찮아요? 네,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네요. 병원이라고 하네요. 병원에 간 김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지 그랬어요. 그것도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같이 병원에 가요. 괜찮아요. 병원에는 내일 다시 가려고요.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빨리 밥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가요. 자, 이번에 바꿔서 여러분 에릭 선생님 메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이 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3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미안해요. 오다가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합의를 하느라고 늦었어요. 메이 씨 몸이 괜찮아요? 네,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네요. 병원에 간 김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지 그랬어요. 그리고도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같이 병원에 가요. 괜찮아요. 병원에는 내일 다시 가려고요.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빨리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지금 여러분 에릭과 메이가 약속을 했나 봐요. 그런데 메이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다가 접촉사고가 내는 바람에 합의를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여러분 합의하다라는 말 무슨 말이라고 이야기했죠? 합의하다? 두 명은 얘기하고 두 사람은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사고를 당한 사람이 우리 그래 이렇게 의논을 해요. 이렇게 사고를 처리해요. 사과 정도? 라고 이야기할 때 한국에서는 합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과, 사과. 자, 그러면 메이 씨는 병원에 갔다 왔나요? 안 갔다 왔나요? 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맞아요. 갔다 왔습니다. 자, 근데 에릭 씨는 메이 씨에게 병원에 간 김에 어떤 것 하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검사도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규범에 보면 특히 접촉사고,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것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때 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보험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상을 받거나 합의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KIP 수업에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써 보세요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걸 우리 지금 이 방에서는 말하기 방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누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한국이나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월 30일에 말하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해요? 제가 사기 사건 경험이 있습니다. 네? 사기 사건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비행기 예약했는데 비행기표 확인해 보니 비행기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래서 경찰 신고했어요. 아,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범인. 지금은 조사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도, 예, 아직 안 돼요. 아직은 안 되고 있나요? 네. 그렇군요. 그거, 사기 사건이라는 단어도 잘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기 사건을 당했는지, 그것도 잘 말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잘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친구. 자, 한국에서 사건과 사고 경험이 있으신 분, 또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KIP 4단계에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에 대한 경험을 써본 가 있으니까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18강 한국의 법과 규범에 관한 토론을 통해서 한국 생활에 대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자, 김재호 TA님 우리 설문조사 올려주시고, 여러분 선생님이 매번 수업 시간마다 이야기하지만 설문조사는 한강마다 여러분이 수업한 그 시간마다 어휘나 문법이 어땠어요? 메타버스 어땠어요? 말하기 어땠어요에 대한 질문이니까 꼭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처음에 우리 7시에는 조금 친구들이 적었다가 또한 8시에는 많았다가 9시가 지나고 나면 또 적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메타버스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내일부터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메타버스 주소를 좀 전달해서요,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를 좀 배울 수 있는 소개를 여러분께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하셨습니까? 됐나요? 자,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18강 법과 규범에 관한 토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수업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서로에게 우리 박수 한번 보내면서, 네. 자, 우리 박수 여러분 아시죠? 네, 우와. 네, 자, 어유 자, 네. 우리 운비 씨와 헤라 씨.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박수. 네. 네. 아드반 씨가 네. 서로에게 박수 보내고 선생님에게도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나가시면 됩니다.